거실 공기가 약간 서늘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바깥 비냄새가 카펫에 스며 있고 식탁 위에는 얇은 상자 하나가 열려 있었지요. 반짝이는 시계, 남색 가죽줄이 보입니다. 옆에는 카드 전표가 살짝 튀어나온 영수증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거실 의자 등받이에는 낯선 향이 배어든 스카프가 걸려 있었고 휴대폰에는 저장해둔 사진 하나가 떠 있었지요. 호텔 현관을 나서는 두 그림자, 비스듬한 조명 아래 선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48살이고요. 시장 상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되었는지 제 목소리로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로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시계 상자와 카드 전표 그리고 호텔 앞 사진이 제게는 그런 증거들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 영석은 맞벌이를 오래 했습니다. 저는 시장 상가에서 생선 손질을 돕다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아이 밥을 챙겼고 남편은 창고와 공장 사이를 오가며 새벽에야 들어오곤 했지요. 참 힘든 시절이었어요. 집 형편을 세워보려고 냉장고에 가계부를 붙여두었는데 납품이 밀리면 수입은 들쑥날쑥 고정비는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생활이 얼마나 팍팍한지 말이에요. 그 무렵 오래전 인연이었던 혜수가 근처로 이사를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제게 참말이 많던 사람이지요. 언제 한번 집으로 오라는 말이 오가고 주말 한 끼같이 먹자는 인사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인사가 오래 묵은 앙금에 닿아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고등학생 때 서로의 마음을 쿡쿡 찌르는 말들, 그때의 사소한 경쟁심이 나이 들어 다시 깨어날 줄은요. 저녁 국을 덮이다 보면 김냄새가 올라오고 계산대 서랍에는 미리 빼둔 현금 봉투가 하나씩 채워집니다. 저는 이렇게 살림과 일 사이에서 매일을 버텨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평범했던 그 일상이 곧 흔들리게 될 줄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회수하는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얼음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통로에서 차 한잔 하자는 말이 가볍게 튀어나왔지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옛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사람 특유의 콧소리가 다시 귀에 들렸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지요. 말끝을 살짝 올려 사람 마음을 건드리는 버릇. 그날 이후로 혜수는 제 일상에 자꾸 발을 들였습니다. 저녁에 전화를 걸었다가 집 앞까지 바람 쐬러 나왔다는 문자가 오고 우연처럼 반복되는 동선이 생겼습니다. 저는 적당한 선을 지키려 했고 남편에게도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셔츠에 배어온 낯선 향수 냄새가 제 마음을 헝클었지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별것 아닌 일인데 자꾸만 신경 쓰이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저는 휴지에 한 줄 적었습니다. 누구와 어디서. 그 메모를 가계부 뒤편에 끼워두었는데 나중에 그 작은 메모가 제 마음을 붙잡아줄 줄은 몰랐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의심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라 골목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왔고 저는 굳이 묻지 않으려던 걸 물었습니다. 오늘 누구 만났어? 대답은 짧았어요. 일.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이라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낯선 향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냄새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더라고요. 그 주의 끝에 혜수의 손목에서 번쩍이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과 너무나 똑같은 시계, 심지어 가죽줄 색깔까지. 선물로 받았다는 말을 듣고 저는 바로 그 시계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가게에 가서 물어보니 그 시계는 특별한 제품이었더라고요. 이 시계는 한정 생산품이라서 미리 주문하신 고객들만 가져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호텔 입구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었지요. 제가 찍은 게 아니라 동네 어른 한 분이 이런 소문이 있다 하며 보여주신 사진이었어요. 흐릿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이 나오는 장면. 여러분, 그런 사진은 말보다 길게 남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그 이미지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리더라고요. 참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동주민센터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책상 위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올가매는 말 대신 서로를 보여주는 기록을 해보세요. 정말 좋은 조언이었어요. 저는 가계부 뒤편에 대화 일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난 시간, 장소, 누구와. 영석도 동의했고 영수증과 주유 기록을 챙겨두기로 했습니다. 혜수와는 따로 만났습니다. 골목 카페의 낮은 조명 아래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옛날은 그때의 옛날로 남기자.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제게 시계를 건네려 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가 알아서 정리해. 그러고 돌아섰지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식탁 위에 남편의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함께 시장 보기. 짧은 문장, 삐뚤빼뚤한 글씨. 저는 그 메모를 가계부 맨 앞장에 붙였습니다. 말은 멀리 가고 기록은 가까이에 머물러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감정보다 기록이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며칠 뒤 혜수에게서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청첩장과 식사 영수증 사본, 그리고 메모. 그날은 동창 모임이었어. 저는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받았다는 사실만 기록해두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골목을 타고 퍼졌습니다. 누가 어딜 나왔다더라. 같이 있는 걸 봤다더라. 저는 사람마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남편은 꾸준히 일지를 채웠고 저는 하루를 정리하며 가계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로의 움직임을 숨기지 않기로 약속했지요. 그런데요, 증명은 늘 늦습니다. 소문이 빨랐고 마음은 그 사이를 오갔지요. 그래도 기록은 쌓였습니다. 언젠가 돌아보면 말보다 숫자와 글씨가 우리를 증언해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부가 더 단단해질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말은 꼬리를 물고 마음은 방향을 잃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즐거움이 죄는 아니지만 선을 두고 지키지 않으면 오해가 쌓인다는 것을요. 저는 연락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적인 연락이나 늦은 시간 안부 인사는 모두 끊고 만날 때는 낮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작은 약속을 세웠습니다. 늦을 때는 한 줄 메모, 주말에는 함께 장보기. 술자리는 줄이고 지출은 바로 기록. 복잡한 말 대신 단순한 생활의 선을 그었습니다. 밤마다 전기포트에서 김이 오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저는 일지의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을 지켰다. 멀리 크게가 아니라 가까이 작게. 어른의 방식으로요.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죠.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소통의 중요성을, 그리고 신뢰를 쌓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달력에 빈칸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무엇을 쓸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저녁 조명이 식탁에 길게 누워있고 저는 청첩장을 다시 봉투에 넣습니다. 호텔 사진은 삭제했습니다. 대신 일지의 마지막 장에 작은 스티커 하나를 붙였습니다. 서로 대화하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로 설득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여주는 방식. 우리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더 시간이 지나야 알겠지요. 열린 결말로 남겨둡니다. 다시 겨울이 온다 해도 기록은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신다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보다는 기록으로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